결국 다제내성 또는 광역내성 결핵으로 발전하며 점점 치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기는 다제내성 결핵이 되면 2차 약제를 다시 2년 정도 먹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 내성이 생기는 광역내성 결핵이 되면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 다제내성 결핵이든 광역내성 결핵이든 치료해서 실패하게 되면은 남아 쓸 수 있는 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학 용어로는 이제 만성배균자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현재 갖고 있는 항생제로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이제 경우죠. 올해 28살의 김동호 씨. 그는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하지 않고서는 허리를 구부릴 수 없다. 척추에 결핵균이 감염된 척추 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수할 때나 이때 남자처럼 허리 이렇게 잘 숙이면서 제대로 사소한 건데 그걸 제일 옛날로 빨리 돌아가서 그렇게 평범하게 세수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죠. 숨쉬기가 힘들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몇 개월 후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심각한 통증이 찾아왔다. 통증이 워낙 심했어요. 이 신경이 24시간 동안 눌려있다 보니까 통증이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수술 안 하면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온다니까 그게 겁이 나고 심적으로. 처음 동호 씨의 폐를 망가뜨린 결핵균은 척추로 전이돼 요추를 공격했다. 특히 5번 요추는 뼈가 거의 녹아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결국 지난해 11월 척추 수술을 받은 동호 씨. 이 복부 수술했고요. 이쪽 하고 여기 뼈 잘라내갖고 뼈를 한 이만큼 잘라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몸 곳곳에 수술 흔적들이 아직 또렷이 남아있다. 요추 5번째 뼈를 파괴된 요추를 제거한 후 자가골 이식을 통해 그는 새로운 요추를 갖게 됐다. 감염된 그 5번째 요추에 대해서 이 추체 제거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이 엉덩뼈에서 이제 자가골 이식을 해서 현재는 그렇게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동호 씨의 지인들이 병원을 찾았다. 투병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는 동호 씨의 사정을 알고 그를 도와주고 있는 한 동호회 회원들이다. 걱정하지 마. 고추 장아찌 내가 가져오니까 나중에. 힘겨운 병마와의 싸움이지만 지인들의 응원이 있어 힘이 나는 동호 씨. 맛있죠, 진짜. 맛있지. 뭐 맛있어? 동호회 회원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동호 씨를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수술비도 마련해줬다. 진짜 수용 능력. 동호한테 힘을 줄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동호가 좀 더 거기서 힘을 내가지고 앞으로 계속 결핵 치료에 더 힘을 쏟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술을 하기 전에 지금이랑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결핵은 완치가 되는 거니까요. 약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는 거니까. 사 년 전 결핵 진단을 받은 유인혁 씨. 결핵이 완치되었지만 그는 지금도 심한 기침과 가래, 각혈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침하면 갈비뼈들이 이제 막 다 부러지는 것 같고 가슴 아프고 이 진통제를 하루 종일 먹어도 효과가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처음 기침 증상이 시작됐을 때 결핵인지 모르고 3개월 넘게 방치한 것이 문제였다. 그동안 그의 폐는 심하게 손상됐고 치료 후에도 기침은 계속됐다. 기침을 격하게 하니까
폐에 있는 혈관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피가 코로 입으로 이래 넘어오니까 응급실에 실려왔죠. 현재 그의 오른쪽 폐는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곰팡이균이 자라고 있는 상태. 더 이상의 고통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폐 절제 수술을 받기로 했다. 결핵을 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회 감염이 된 건데 지금 이제 감염성 질환으로 폐가 이미 파괴가 된 상태죠. 지금 남아있는 폐는 이 중엽만 지금 남아있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 곰팡이균 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써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이제 수술적 절제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곰팡이균의 감염 여부에 따라 폐 절제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곰팡이균으로 인한 그의 폐 손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결국 유 씨의 오른쪽 폐는 완전히 절제됐다. 결핵이 진단이 늦어졌거나 아니면 치료를 소홀히 하셔서 폐의 많은 부분이 손상된 분들은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가령 객혈, 기관지 확장증, 폐렴, 기흉, 흉막염, 2차성 심장질환 등으로 또 다른 그런 후유증과 또 전쟁을 벌여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전염병인 결핵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핵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결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결핵은 옛날에 가난했을 때 많이 있었던 병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못 들어본 병이에요. 피에서 뭐 하나 부족하면 생기는 병이 결핵 아닌가요? 담배 많이 피우면 걸리지 않나요? 결핵은 전염성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는 결핵 걸리는 사람도 없고요. 결핵 위험한 병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것 같아요. 얼마 전 한국결핵협회에서 일반인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핵 관련 국민의식 내용 중 몇 가지 항목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함께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결핵 감염자다. 그렇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결핵균에 감염이 돼 있고요. 이 중에 10% 정도가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75%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BCG 예방 접종은 성인에게 효과가 있다. 아닙니다. BCG 접종은 어린아이에게는 결핵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성인에서 결핵 발생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BCG 접종의 결핵 예방 효과는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결핵약 복용 약 2주 후면 결핵은 거의 전염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결핵은 약물 치료만 잘하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복약 후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은 거의 사라집니다. 이 사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대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 결핵은 수건이나 수저, 그릇 등 물건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핵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고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결핵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은 상처가 깨끗해서 제가 긁어내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핵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제내성 결핵으로 1년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30살의 윤효정 씨. 윤 씨는 임파절까지 결핵균에 감염돼 있다. 종격동에 있는 몇 개의 임파절이 염증으로 인해 뚜렷하게 커져 있는 상태. 종격동에 몇 군데 임파절에서 염증 소견이 보이고 있고 피부 가까운 데 있는 임파절에서도 염증 소견이 보이면서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피부 병변을 형성하고 화농성 수포로 터져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결핵이 발병했을 당시 그녀는 매우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특히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냥 밥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어야 되는데 소량 먹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